자, 글로벌 증시 투나잇 오늘의 첫 순서는요. 내일장 수익을 안겨줄 종목의 단서를 포착하는 시간입니다. 종목 탐정 미스터 한으로 출발할게요.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시장에 대한 꼼꼼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네. 오늘 시장의 증거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의 증거는 급변동입니다. 급변동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좀 뭔가 좀 느껴지는 바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시장 자체는 전체적인 지수 흐름은 어느 정도 뭐 예상됐던 그런 조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놀랄 건 없는데 요즘 종목 장세의 흐름이 너무나도 변화가 큽니다. 뭐 제가 요즘 증시를 빗대서 두더지 게임하고 좀 비슷하게 많이 제가 빗댑니다만 종목군들이 가만히 있다가 한순간에 팍 올랐다가 한순간에 또 팍 꺼지는 이런 장세가 너무나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진행되다 보니까 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대응하기가 참 어려운 이런 장세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종목별로 섹터별로 그런 흐름을 보인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지수 조정은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조정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 조정은 상당히 자연스러운 조정이 있었는데 언급드렸듯이 섹터별로 또 종목별로 주가 등락이 너무나 편차가 심한 그런 흐름이었고 또 종목별로 대부분이 펀더멘탈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나오는 뉴스에 따라서 어느 섹터는 급등하고 또 어느 섹터는 또 급락이 나오는 이런 형태가 진행되다 보니까 대응하기가 참 어려웠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같은 시장 보시면서 여러분들 많이 좀 낙담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만 자 그러지 마시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주식시장은요 중심을 꽉 잡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옆에서 또 좌우에서 어떤 종목이 움직이든 간에 내가 보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또 내가 좋다라고 판단되는 종목에 대해서 시간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하면서 대응할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너무 크게 낙담하지 마시고요. 일단 오늘 시장은 뭐 로봇이라든가 또 조선주들도 오늘 또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라든가 반도체 관련주 전반에 걸친 하락세가 전개됐었죠. 특히나 조선주들은 또 분위기 좋았다가 결국엔 또 증권사 리포트가 다소 이제 매도 리포트가 나오면서 주가가 밀린 부분이겠고 네. 거기다 단기적으로 오른 상태에서 약간의 매물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었었죠. 울고 싶은데 뺨 맞는 격으로 주가 좀 밀린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3월 말에 공매도가 진행이 되면서 공매도 타겟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들 때문에 주가가 밀린 것인데 제가 보기엔 그거는 뭐 갖다 그냥 붙이는 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선주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많은 섹터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유통주라든가 엔터주의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어제 장 마감 후에 이제 중국에서 한알력이 해제가 될 거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급반등에 나서는 이런 흐름이 전개됐기 때문에 자 종목별 편차가 너무나 심했고 너무나 변동성이 큰 상태여서 조금 힘들었던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세가 좀 많이 연출됐었죠. 어제는 강한 선물과 현물에 대한 매수가 진행되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가졌습니다만 역시 단 하루 만에 또다시 선물도 어제 매수했던 것만큼 다시 되돌려서 팔았고 또 코스피 시장에서도 다시 팔았고요.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도 비교적 많이 팔면서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가 진행되면서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남아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아직은 단기 상승과 200일 이평선 돌파할 때는 기간조 중에 재상승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외국인들의 매도가 진행이 된 만큼 약간 어떤 방향성을 모색하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증거는 급변동이었지만 그래도 이 한알령과 같은 시장의 다른 기대감을 엿볼 수 있는 포인트도 분명 존재했습니다. 그럼 내일 시장은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지 내일의 단서 바로 열어볼게요. 내일의 단서는 장기 소외주에 주목해야 할까요? 네, 지금 시장 분위기가 이제 장기 소외주 쪽으로 좀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네. 일단 많이 올랐던 조선주라든가 일부 종목들, 로봇 관련주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경기감이 좀 커진 상태에서 종목군들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소외됐었던 종목 중심으로 모멘텀이 나오고 그럴 종목 중심으로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소외주들의 반등이 조금씩 강화되는 그런 조짐이 전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일단은 언급드렸듯이 시장은 이제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약간의 기간 조정이 좀 더 진행이 될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가 단기적으로 올랐고 200일 이평선 위에 올라섰기 때문에 200일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약간의 혼적, 기간 조정이 좀 더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 기간 조정이 진행되면서 나중에 방향성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역시 전망은 여전히 우상향으로 움직일 겁니다. 다만 기간 조정이 조금 길어질 가능성이 있겠고요. 그런 기간 조정이 진행되고 나서 중기적인 반등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한국 증시에 대한 중기적인 긍정적인 시각은 아직은 좀 더 유지하셔도 무리 없지는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다만 그런 지수 혼주 장세가 진행되면서 장기간 동안 시장에서 소외됐고 낙폭 과됐던 종목군들로 순환매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만큼 그 장기에서 낙폭
낙폭 과대를 주로 중시한 순환 반등에 대비하는 전략이 좋은데 그 장기수의 낙폭 과대한 종목군들의 그 주가의 상승 여력이 얼마가 되느냐, 그건 뭐 종목마다 많이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장기수의 낙폭 과대한 종목을 접근할 때는 대체적으로 뭐 한 20, 30%에서 한 50% 정도까지 목표 수익을 두고 매매를 하셔도 괜찮은 종목군들이 제법 많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섹터별로 보게 되면 최근에는 철강주들도 최근에 꿈틀꿈틀합니다. 철강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중국에서 중국 후판 가격이죠. 후판에 대한 반덤핑 제소를 했고 또 반덤핑 세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서 아마 우리나라 철강주들이 한 번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여건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요즘에 화학주들도 상당히 강한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죠. 이미 화학주는 많이 올라서 지금은 쫓아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화학주들도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소외됐던 종목군들로서 반등이 시작되는 모습이고요. 자, 지금 현재 유통주라든가 화장품 관련주, 특히나 유통주들 같은 경우는 면세점 관련주들, 뭐 백화점 관련이라든가 면세점 관련주도 오늘 반등에 나섰는데 그들 종목들도 긴 시간 동안 소외가 됐다가 반등에 나서는 이런 모습이 전개되고 있죠. 그만큼 시장은 장기간 동안 소외됐던 종목에 대한 관심들을 갖는 게 좋겠고, 자, 그중에서도 지금 못 올랐던 섹터가 지금 2차전지입니다. 2차전지 쪽에서는 아직은 강력한 모멘텀은 형성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수급적으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집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장기수 낙폭 과대주들이 어느 정도 올랐다고 한다면 2차전지는 못 올랐기 때문에 그쪽으로의 반격 가능성도 일단 열어놓고 한번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SDI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2차전지 종목군들은 워낙에 긴 시간 동안 빠진 상태에서 지금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만 좀 올랐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주가가 거의 못 오른 상태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최근에 이틀 동안 올랐죠. 그리고 삼성 SDI도 오늘 주가가 0.4% 강보합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삼성 SDI 중심으로 기관들의 매수가 좀 들어옵니다. 공격적인 매수는 아닙니다만 기관들의 매수가 야금야금 들어오는 게 좀 보이실 거고요. 외국인들이 매도는 합니다만 매도 강도라든가 규모 자체가 상당히 약화된 것을 보게 되면 삼성 SDI 주가가 여기서 더 밀릴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일단은 판단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건데 삼성 SDI는 2차전지 관련주임과 동시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는 상태고 다음 달에 인터배터리 2025가 시작이 된다는 부분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도 뭔가 재료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이런 종목이 뭐 주도주로서 추세 상승까지 연출될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많이 빠지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로 순환매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이런 종목들 우리가 던지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우리가 차곡차곡 주식을 모아가는 이런 전략과 소외주 중심의 강도 높은 순환 반등에 대비하는 이런 전략도 좀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닥에서 조금씩 꿈틀거리고 있는 장기 소외주에 대한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포트폴리오를 체크해볼 순서인데요. 오늘 한규수 매니저님의 종목 리뷰 저희 어떤 종목부터 만나볼까요? 자, 오늘 하나부터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조선주들이 오늘은 단기적인 급락세가 나타났습니다.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고 그에 따라서 이제 증권사 리포트에서 매도 리포트가 좀 나오면서 주가가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대장주격인 하나오션의 주가는 오늘 6.7% 밀렸습니다. 장중에 비교적 많이 하락했다가 그래도 또 낙폭이 축소가 됐고 기술적 분석상 일단 10일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 전개되고 있죠. 자,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일단 20일 이평선 중심으로 상승 기조가 살아있는 선에서는 가져가실 분들은 가져가셔라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드렸습니다. 일단 이렇게 강력한 모멘텀을 가졌던 종목이 증권사 리포트에서 잠깐 주가가 밀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대세 하락으로 갈 수 있는 장세는 아니고요. 특히나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지수가 대세 하락으로 가는 장세가 나올 때는 주가가 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점진적으로 지수가 상승하는 장이겠죠.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종목들은 기관주 중에 재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권사 리포트에서 분명히 이제 고평가에 대한 얘기들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제 하나그룹주들과 특히나 이제 미국 MRO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HD 현대그룹과 하나그룹 같은 경우는 가치주다라는 관점보다는 성장주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미국의 방산시장 무려 1,600조라는 그 시장이 열리고 그 시장을 독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이고요.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인도 시장도 분명히 우리나라한테는 엄청난 호재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단순하게 조선업체들은 가치주다라는 가치주 맥락에서 기업 가치를 평가하게 되면 주가는 분명히 고평가됐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성장 가치들을 보게 되면 여전히 더 갈 수 있는 여력은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간에 올랐고요. 이 정도 조정이게 되면 결국엔 그동안 제가 얘기했던 기간 조정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락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이 나올 것이고요. 그 기간 조정이 생각보다는 조금 길어질 가능성이 높죠.
짧게는 21이평선 정도, 길게는 61이평선이 지지가 되는 그런 과정까지 기간 조정이 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전반에 걸친 전략에서는 보유 주식의 절반 정도는 한 번 정도 털어내시는 전략은 필요합니다. 그 매도한 자금 가지고 새로운 종목에서 한번 수익 내는 전략이 좋겠고, 나머지 주식은 들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겠고, 이 종목이 21이평선 중심으로 살아있는 선에서 가져가는 전략을 펼친다고 한다면 여전히 가져가시는 전략도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일부 2차 전지 관련 일부 조선주들 중에 개별적인 재료를 가지고 있는 조선 기재재 관련주들은 개별적인 반등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굳이 조선주들을 투매하거나 할 필요는 없겠고요. 내일 이후에 소폭이라도 반등은 나올 때 일부 정도는 정리하시더라도 나머지는 가져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한번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에 한화 시스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 시스템도 재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역시 조선주가 밀려서 또 한 번 밀리는 그런 모습이죠. 많이 밀리지는 않았습니다. 강력하게 저항선 뚫고 나서도 밀렸습니다만 많이 밀리지는 않았고요. 한화오션은 조선주와 그리고 방산주 두 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올해 역시 연말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강력한 성장 모멘텀이 분명히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조선주들의 조정과 더불어서 가치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역시 무너진다라는 개념보다는 약간의 기간 조정이 진행되고 나서 중기 재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이 종목도 저는 아직은 보유하는 전략이 좋겠고, 조금 밀리게 되면 이 종목은 아직은 저가 매수를 해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스 좀 보겠습니다. 오늘 같은 조선주들의 약세가 진행되는 가운데, 자, 레이크 머티리얼스의 주가는 오늘도 상승세가 전개됐습니다. 오늘도 7% 올라가면서 신고가를 경신했었죠. 전고체 배터리 섹터는 언급드렸듯이 2차 전지하고 같이 보시면 안 됩니다. 언급드렸듯이 2차 전지는 많이 빠졌고 단기 기술적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만, 전고체 배터리 섹터는 향후 성장주 섹터로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었죠. 현대차 그룹의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장착한 시제품이 이제 올해 연말부터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종목들은 약간의 숨고르기라든가 기간 조정은 전개되더라도 중기적인 반등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와 2차 전지는 따로 보자는 측면이 있고 새로운 성장주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레이스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다만 오늘 거래량이 많이 늘었고요. 윗골을 달고 양봉 나타났기 때문에 약간은 200일 이평선 중심으로 약간 쉬어가는 그런 과정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추격 매수까지는 하시지 마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들고 계신 전략이 이어가되, 만약에 5일 이평선을 깨게 되면 보유 주식의 절반 정도 팔았다가 밑에서 다시 사는 전략, 자,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보유하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오션과 하나시스템을 필두로 이 조선주 그리고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필두로 전고체 배터리 섹터에 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내일 시장 저희가 어느 쪽을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지 내일장 발견 종목 바로 확인해 볼게요. 내일의 발견 종목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다시 주목하자입니다. 네, 단순 낙폭 과대주들도 굉장히 많아요. 단순 낙폭 과대주들도 굉장히 많고, 또 그런 종목 중심으로 짧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도 많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시장에 저점을 찍고 은근하게 살아나는 시장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약간의 잔파동이 있더라도 중기적으로 좀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섹터 그리고 종목을 중심으로 보는 게 어떨까라는 판단이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선주를 중심으로 그동안 올해 이제 지난해 말부터 올해 연초까지 조선주를 중심으로 이제 시세가 많이 났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2차 전지 쪽과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한번 정도 우리가 선택과 집중하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앞서 언급드렸던 삼성 S대 마찬가지도 초반에는 낙폭 과대주로 움직일 수 있겠습니다만 나중에 전고체 배터리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삼성 S대 관심도 계속해서 갖자라는 얘기를 또 해드린 것을 보시면 되겠죠.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대표적인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입니다. 자, 전고체 배터리 원료라고 쓰는 황화리튬을 생산했고 그 시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에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제 전고체 배터리 시장이 언제쯤 열리느냐, 이게 지금 시장에서는 관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급드렸듯이 전고체 배터리를 관련해서 현대자동차 그룹이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을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분명히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삼성 S대가 2027년 상용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삼성 S대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자동차 메이커들이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상용화 시점이 분명히 빨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고요. 전기차 캐즘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만 그 전기차 캐즘의
장기화를 또다시 이끌어낼 수 있는, 끝낼 수 있는 것도 또 하나의 전고체 배터리가 또 하나의 게임 체인저로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되는 시점이 좀 더 빨라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부터는 충분하게 길목을 잡고 매집을 해가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겠고, 이미 한 차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 수익이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종목이기 때문에 말씀드린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이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주가가 이제 대바닥을 찍고 이제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현재 구간에서 바닥을 찍고 두 번, 세 번째 바닥을 찍고 이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수급입니다. 지금 현재 이 종목에 대해서 기관 투자거래 매수가 야금야금 들어오고 있는 게 보실 겁니다. 대형주도 아닌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기관들의 매수가 야금야금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로 매도세가 진행되고 야간 조금씩 매수가 들어옵니다. 오늘은 5만 정도 매도가 났습니다만 추세적으로 외국인들의 지분이 지금 7%까지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을 봤을 때 이 종목은 기관과 외국인들의 양매수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보기 드문 그런 중소형주로 보시면 되겠죠. 그만큼 성장 잠재력과 더불어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관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같고, 말씀드렸듯이 주가는 완전히 바닥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일 이평선까지 돌파했고 직전 고점까지 갔기 때문에 여기서 곧바로 가느냐 내지는 옆으로 기어갔다 가느냐, 이게 관건이겠죠. 보통 이런 종목들은 어떤 모멘텀이 나오게 되면 시세가 굉장히 곧바로 튀어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전체로 지수가 오늘 조정받았기 때문에 내일은 지수 하락세는 멈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곧바로 또 움직일 가능성도 있겠고요. 최소한 조정이 나오더라도 조정폭은 그렇게 깊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보기엔 약간의 조정이 나올 때마다 역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들고 계시되 없는 분들은 저가 매수는 해볼 만한 종목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가 49,550원을 고점으로 해서 쫓아가지 마시고 역시 밀릴 대로 해서 조금씩 물량을 모아간다는 그런 개념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목표가 65,000원, 손저가 44,000원 제시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발견 종목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입니다. 앞서 2월 10일경에 소개해 주셔서 이미 10% 넘는 수익을 보고 있는데요. 추세를 돌리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추가적인 수익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매니저님, 저희 추가적인 시장 전략 들으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네, 자, 제가 오늘도 무료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유튜브 가셔서 오늘 한규소 검색하시고요. 오늘 유튜브를 꼭 한번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주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조선주에 대한 상세한 전략적인 부분과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조선주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특히나 이제 2차전지와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특히로 제가 주목하고 있는 바이오 제약주 간 세 종목 정도 있는데 그 종목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은 지수보다는 종목 싸움이기 때문에 중요한 종목들을 여러분께 언급드리고 있으니까 유튜브 가셔서 오늘 방송 꼭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종목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한규수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